천경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화가이자 채색화의 거장으로 강렬한 색채와 이국적 정석, 여성의 내면과 삶을 집요하게 탐구한 독보적인 화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채의 마술사, 여인의 화가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한국 미술사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생애와 활동. 출생 1924년 전라남도 고흥. 사망 2015년. 학력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 현 일본 여자미술대학 동양화과. 활동 시기 195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성장했고, 일본 유학을 통해 동양화 기법을 체계적으로 익혔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전통 채색화의 현대적 색감과 개인적 서정을 결합하는 새로운 회화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화풍과 예술적 특징. 강렬한 채색과 장식성. 진한 적색, 청색, 녹색, 보라색 등 원색 중심. 평면적이면서도 장식적인 구성. 불화, 민화, 일본 채색화 기법의 영향을 흡수. 여인이라는 중심 모티프. 화면 속 여성들은 대체로 슬픔, 고독, 체념, 강인함을 동시에 품고 있음. 여성의 얼굴은 곧 화가 자신의 자화상적 분신. 사회적 약자, 상처 입은 존재에 대한 연민이 담김. 이국적 정서와 여행의 영향. 인도, 네팔, 아프리카, 동남아 등 세계 여행 경험. 원주민, 토속 의상, 이국의 풍경이 작품 소재로 등장. 현실 도피가 아닌 인간 존재의 보편적 고독을 탐색. 주요 작품. 미인도. 한국 미술계 최대 논쟁작. 진위 논란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생태, 초혼, 여인 연작. 바람, 길래 언니 3호곡. 특히 여인 초상화들은 천경자 예술 세계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문학성과 자전성. 천경자는 뛰어난 수필가, 에세이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대표 수필집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솔직하고 감성적인 문체. 사랑, 상처, 여성의 삶, 예술가로서의 고독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그림과 글이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는 예술가. 미인도 진위 논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위작이라 주장. 국과수, 검찰은 진품 결론. 천경자는 끝까지 부인하며 절필 선언, 해외로 떠남. 이 사건은 한국 미술계의 감정 시스템, 권위주의, 여성 예술가의 위치를 둘러싼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술사적 평가. 한국 채색화의 현대화에 결정적 기여. 여성적 감수성을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거장.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한 드문 사례. 특히 60대 이상 한국 여성층에게 깊은 공감과 지지를 받은 화가로 삶의 애환과 정서를 가장 진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줄 정리. 천경자는 색으로 여성의 인생을 그린 화가이며 고독과 슬픔을 가장 아름답게 형상화한 한국 미술사의 독보적 존재이다. 내 온몸 구석구석엔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여인의 한이 서려 있나 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슬픈 전설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아요. 천경자 수필.
환상적인 세계관을 결합시킨 짙은 색채의 채색화로 전통적인 한국화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며 덕분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많은 수의 수필집들도 집필하여 생전부터 큰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화가다. 공립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미술교사로부터 그림을 배웠고 1941년 일본의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해 데생이나 채색법에 대해 배웠다. 이후 1944년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아카데미 고에스에서 공부한 뒤 귀국해서 1955년 대한미술협회전에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화단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그 후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 학과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으로 수필가로도 활동했는데 1950년대부터 발표한 수필을 모아 1955년 첫 수필집 여인 소묘를 출판하기도 했고, 남태평양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자신의 대생 사파와 함께 출판한 천경자 남태평양의 가다를 출판하기도 했다. 평생 발표한 저서만 10권이 넘을 정도로 지금은 대부분 절판됐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또한 한말숙, 박경리 등 문인들하고도 각별히 교류하였다. 그녀는 동양화가이면서도 대담하게 밝은 색채를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일본에서 공부해서 지나치게 외색물이 들었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했다. 이런 그녀의 시대를 앞선 스타일은 그녀를 해방 이후 한국 미술에서 중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꽃과 여성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는 점도 독특한 부분이다.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시대였음에도 상당히 개방적인 여성이었다. 수십 년 전에 세계 일주를 했을 정도이니 또한 상당한 애연가였다고 한다. 그녀의 작품에도 담배가 자주 소재로 등장할 정도. 배우 윤여정은 천경자가 맞담배를 허용해줬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사실 과거에는 회충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담배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천경자 집안에는 대대로 애연가가 많았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애연가였으며 천경자의 딸 또한 애연가였고 모녀간의 맞담배를 즐겼다 한다. 참고로 천경자는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었다. 장녀 이혜선, 장남 이남훈, 차녀 김정희, 막내 김종우. 베트남 전쟁 당시 종군화 가단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기록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위작 시비에 대해 천경자에게 동정적인 기사에서 성격을 묘사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우 잘해주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 대한다고 했다. 1991년 일어난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창작 활동은 파탄을 맞게 된다. 그녀 자신이 그린 적이 없는 그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절필을 선언하고 잠시 미국으로 요양차 떠나 있었으나 얼마 뒤 귀국해 다시 붓을 잡기 시작하였고 1995년 호암 갤러리에서 첫 번째 회고전을 개최한다. 당시 회고전은 굉장한 화제가 되어서 전시장 매표소에서 시작된 줄이 호암 갤러리 밖 서소문 거리에까지 이어졌을 정도였고 한 달 동안 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마지막 주말에는 하루 5천 명까지 입장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98년 9월 건강이 나빠져 결국 한국 생활을 접고 큰딸이 머물고 있는 미국 뉴욕으로 떠났고 11월에 일시 귀국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던 채색화와 드로잉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으로 떠난 뒤 그녀의 작품 가격이 치솟아서 2023년 현재도 그녀의 작품은 미술 시장에서 가격이 가장 치솟은 작가로 꼽힌다. 2003년에 호당 1,000만 원대이던 그녀의 작품은 2023년 현재는 호당 4천만 원대를 호가한다는 것. 그녀가 1998년 미국으로 떠난 뒤 공개적인 작품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가는 계속될 거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탓에 그녀의 작품에 다른 위작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다 2003년 초 뇌일혈을 일으켜 거동은커녕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작품 활동은 중단되었다. 이후 2006년 갤러리 현대에서 장녀 이혜선의 협조로 전국 각지에 흩어진 채색화와 드로잉, 미완성 작품 등을 모은 대규모 개인전이 열렸고 2007년에는 새로운 화집 천경자, 그 생의 아름다운 찬가가 발간되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고향 고흥군에 2007년 드로잉과 판화 66점을 기증하고 고흥군은 이를 고흥군 종합문화회관 내에 천경자 전시실을 설치해 전시했으나 고흥군의 무성의한 작품 보존 행태에 분노한 그녀는 2010년 작품 반환을 요구했다. 작품에 손상을 가하는 할로겐 전구를 전시실 조명으로 쓰는가 하면 심지어는 청소용구를 보관하는 창고에 작품을 보관하는 등의 행태를 듣고 분노한 그녀가 작품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것. 고흥군은 결국 2012년 3월에야 반환을 결정했지만 12월까지 미루다가 작품의 상태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가 밝혀지고 천경자 측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반환했다. 헌데 2014년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천경자의 딸 이혜선 씨가 일부러 천경자의 죽음을 숨기고 계속 예술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 2014년 천경자는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살고 있는 상태. 공예가인 딸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거동은 어렵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는 하는데 예술원은 수당 지급 문제로 천경자의 근황을 확인하려고 지난해부터 이 씨에게 공문을 보내 천경자의 의료 기록 등을 요구했다. 이 씨는 이 같은 요구가 천경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예술원은 지난 2월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이 씨는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예술원은 천경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퇴 처리는 하지 않은 상태다. 천경자의 딸 이 씨의 경우 고흥에 기증했던 작품들도 관리를 허술히 했다는 이유로 천경자 미술관 건립을 무산시켰고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된 작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2014년 6월 27일 MBC의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런데 천경자가 2015년 8월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들은 천경자의 유골의 위치를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장녀 이혜선 때문이라고 한다. 후에 장녀는 어머니의 유골을 헛웃은 강에 뿌렸다고 밝혔다.
2016년에는 작고 1주기를 맞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증작품을 중심으로 한 추모전이 개최되었고, 같은 해 미술평론가 최광진이 집필한 천경자 평전, 찬란한 고독 한해 미학이 간행되었다. 2019년에는 천경자 화백 큰며느리 유인숙이 쓴 미완의 환상여행이 간행되었다. 저자는 결혼 첫 해인 1979년부터 1998년 천화백이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곁에서 일상을 함께했다. 1990년대 일상이 담긴 천화백의 수필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다. 유인숙 저자는 천화백의 전성기였던 1979년 서교동 시절부터 압구정 한양 아파트에서 살기까지의 일상을 묘사한다. 천화백은 가족을 모델로 작품을 그려왔는데 1979년 이후에 자식들이 유학 혹은 해외 출장을 간 후 큰며느리가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모델을 한 작품은 노을한 산책길, 황금의 비 포함한 여러 작품이 있다고 한다. 2021년에는 작품 노을한 산책길을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했었다. 2024년에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8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격변의 시댁 여성살 예술을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흥분청 문화박물관에서 찬란한 전설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진행했다. 끝.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